이럴 수가. 자네가 가져온 기계 부품을 확인해봤네. 그건 신형 이너포탈 생성장치의 부품이었어. 종래의 이너포탈 생성장치는 포탈을 생성하고자 하는 두 지점에 각각 한 대씩의 장치를 설치해야만 했지. 하지만 신형은 한 지점에만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서 포탈을 생성하려는 두 곳의 좌표를 설정해주기만 하면 포탈이 생성되네. 아무래도 적들은 이 신형 이너포탈 생성장치를 이용해서 일찌감치 생산 플랜트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네. 적들은 자네가 최초에 파괴한 구형 말고도 신형 이너포탈 생성장치 역시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장치도 플랜트도 공항 인근에 없었으니 충격파의 영향 따위는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거야. 설마 신형까지 갖고 있었을 줄이야. 어떻게 된 거지, 형? 그 이너포탈 생성장치라는 건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놈들이 그런 걸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지? 신형 이너포탈 생성장치는 아직 실험 단계로 유니온조차 아직 실제로 제작한 적이 없네. 다만 그 설계도는 현재 신서울 지부의 감찰국이 관리하고 있지. 감찰국이라고? 그럼 설마... 감찰국의 요원인 최서희 요원이 설계도를 훔쳐서 테러리스트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군. 아무래도 그녀를 더 이상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군. 지금 곧장 징계를 내려야겠어. 솔직히 나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녀가 너무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군. 스파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작전 지역에 계속 놔둘 수는 없겠지. 나도 찬성이야, 형. 일단은 말이지. 그래, 자네가 찬성해주니 마음이 든든하군. 그녀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녀의 행동에 제약을 걸겠네. 만일 그녀가 저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자네를 부르지. 알았어. 여자한테는 손을 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배님. 실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지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제 요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를 위상능력자 수용소로 연행시키실 작정인 것 같습니다. 총본부의 인력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총본부에 소속된 A급 요원들이 저를 연행하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올 겁니다. 아무리 저라고 해도 그들을 상대하기란 무척 벅차겠죠. 꼼짝없이 연행되고 말 겁니다. 그 전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지부장님께서 제게 징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납득이 가는 명령입니다. 지부장님이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스파이 혐의가 있는 저를 이곳에 두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아직은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선배님께서 제게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여자의 부탁은 어지간하면 들어주자는 게 내 신조야. 또 나는 되도록이면 널 믿어주고 싶고. 하지만 서희 씨, 당신은 너무 수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 나로서도 이젠 도와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선배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배님, 지금부터 제가 선배님을 인질로 잡을 생각입니다. 뭐라고 했지 지금? 선배님을 인질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A급 요원인 제게 힘으로 저항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저항할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잠깐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질로 잡겠다고 말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선배님. 여자한테 인질로 잡혀보는 게 꿈이긴 했는데 말이지. 설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이야. 좋아.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럼 이 길로 저와 함께 송은이 경정에게 가시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제이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이야, 뭐예요? 스튜어디스 클로저가 아저씨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있잖아요. 게다가 둘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염장질을 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아. 미안해. 인질로 붙잡혀버렸어. 예? 인질이 됐다고요? 아저씨가 스튜어디스 클로저한테요? 그렇습니다. 인질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아, 뭐예요? 우리 특경대한테는 돈도 먹을 것도 없다고요. 달라고 해도 못 줘요. 나름대로 저금은 많이 해뒀으니 금전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송은이 경정, 저를 체포해서 연행하려는 시도는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특경대가 보유 중인 방호복 한 벌을 제공해 주십시오. 방호복이요? 그건 어디에다 쓰게요? 화학전이나 방사능전이 일어났을 때나 쓰는 건데. 이유는 아실 것 없습니다. 순순히 제공해 주십시오.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선배님께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 너무 깊이 찌르지 말라고. 난 한 번 흉터가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체질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흉터를 남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 얌전히 있을게.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른 아저씨를 풀어줘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지를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풀어드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뭐라고요? 이 거짓말쟁이가! 자, 그럼 선배님, 다음으로 샤오린 씨에게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할 생각은 마시고요. 어서와요. 이번엔 무슨 일로... 그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왜 최서희 씨가 제1애인의 목을 손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현재 제 인질입니다. 그렇다는군. 인질? 그거 안 돼요. 우리 사람 그런 거에 약하다고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나요? 요구 조건이 뭔가요? 침착하십시오. 제 요구에 응해주시면 선배님께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린 씨, 지금 즉시 보존성과 열량이 높은 도시락을 10인분 제작해 주십시오. 왜? 두 분 다 왜 갑자기 얼어붙으신 겁니까? 이봐. 그러니까 지금 내 목숨을 담보로 도시락을 요구한 건가? 정확히는 도시락 10인분입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 목숨의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 그런 건 아니에요, 선배님.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식량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대체 앞으로 뭘 할 생각이지? 그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린 씨,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분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곧장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도시락 10인분을 준비해왔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군요. 때가 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방호복 다음에는 도시락이라. 다음 요구사항이 뭔지 기대되어 미칠 지경인데. 다음으로 제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건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저와 함께 가주시죠. 탑승동 내부에. 거긴 지금 테러리스트 놈들이 득실대고 있어. 인질극을 벌이기엔 부적절한 장소 같은데. 자세한 건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디 앞장을 서주십시오. 이거야 원. 이렇게 막무가내인 여자는 또 오랜만이군. 그럼 탑승동 내부에 함께 가시죠, 선배님. 여기쯤이면 괜찮을 것 같군요. 몸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괜찮아. 사실 좀 기분이 좋기도 했거든. 미녀와 밀착했던 덕분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선배님. 실은 선배님과 함께 이곳으로 올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시간은 없었죠. 이에 강경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들이 폐쇄구역에 생성한 이너 포탈로 향할 예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엄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등 뒤는 맡기라고. 네가 그 움직이지 않는 A급 요원인가? 유니온 A급 클로저이면서도 우리와의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겁쟁이거나 무능력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이냐, 클로저. 우리에게 가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면 환영해주지. 착각하지 마라, 테러리스트.
나는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이다. 지금까지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임을 아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을 아끼지 않겠다. 내 목표는 이제 분명해졌다. 길을 비켜라, 테러리스트. 그렇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너를 제압하겠다. 눈빛을 보니 진심인 모양이군. 하지만 이 앞으로 보내줄 수는 없다. 지나가고 싶거든 내 화살 세례를 모두 피해봐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자네가 최서희 요원에게 인질로 붙잡혀서 억지로 탑승동에 끌려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말이야. 그곳에서 최서희 요원이 이리나에게 부상을 입혔다지. 게다가 직접 방호복을 입고 이너포탈에 들어갔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너포탈 안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의 생산 플랜트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들었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어. 아무리 클로저라고 해도 이너포탈에 들어가면 2차원 분진에 몸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아. 방호복만으로는 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을 거야. 뭐? 하지만 저기 저렇게 멀쩡히 서 있잖아. 겉으로는 그래 보이겠지만 내장기관 쪽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특경대 의무병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 중이네. 당분간은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어쨌든 매우 무모한 작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 덕분에 적의 생산 플랜트가 무력화된 게 사실이야. 이해가 안 되는군. 여태까지는 계속 협력을 거부하다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협력을 해온 건지.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걸로 분명해진 게 있지. 그녀, 서희 씨는 지금 목숨을 걸고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와 유니언을 위해 필요한 임무고,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일은 결과적으로 모두 유니언을 위한 일이었어. 나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형. 아니, 나는 그녀를 아직 신뢰할 수 없네. 징계 명령을 철회할 생각도 없어.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녀를 본부로 연행하고 싶지만 분진 오염 때문에 당분간은 이곳에서 처치를 받게 해야 할 것 같군. 어쩌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이너포탈 안에 뛰어든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라면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자로군. 그 최서희 요원은. 일단은 잠시 그녀를 수용소에 보내는 건 보류하도록 하지. 하지만 특경대 대원에 의한 감시는 계속될 거야. 나는 아직 그녀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말이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당분간은 치료를 핑계로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몸은 좀 괜찮은 거야? 2차원 분진에 의해 몸이 오염됐을 거라고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방호복 덕분에 오염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전에 안 괜찮잖아. 대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뭘 얻으려는 거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임무 내용은 A급 기밀사항입니다. 또 그건가? 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몸을 내던져가면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는군. 자기 몸을 지키는 것도 클로저의 임무 중 하나야. 외람되지만 선배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감찰국의 자료에서 선배님에 관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제 등급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말입니다. 자료 속의 선배님은 늘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게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자료를 작성한 사람의 문장력이 뛰어났나 보군. 제가 이렇게 임무에 목숨을 걸 수 있게 된 건 자료로나마 선배님의 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교정해 주는 것도 내 역할이겠군. 난 단 한 번도 임무에 목숨을 건 적이 없어. 그저 후회하면서 살기가 싫었을 뿐이야. 후회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더군. 그런 거라면 차라리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며 최대한 조용히 사는 게 나아. 그런 의미에서 당신도 명심하라고. 건강이 제일이라는 걸 말이야. 선배님은 제 상상 속의 선배님과 전혀 다르시군요. 하지만 상상 속의 선배님보다 훨씬 존경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최종 임무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선배님께도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현재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 수리를 나의 주도하에 진행 중인데 말이에요. 메인 컴퓨터 자체는 수리가 완료됐는데요. 시스템을 재설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설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유니온 간부가 본인 목소리로 컴퓨터에 재설치 명령을 내려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간부는 모두 2분. 한 분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요원 관리국의 부국장으로 승진한 김유정 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김유정 부국장님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나보다는 당신이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테니.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지? 유정 씨가 부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몰랐던 건가요? 여전히 데이터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군요. 신서울 사태 해결에 공헌한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유니온이 그분을 부국장으로 승진시켜 주신 거예요. 그 승진식이 뉴욕의 유니온 총본부에서 거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은 거지? 뭐 여자의 마음이란 건 복잡하니까요.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패턴화할 수 없더군요. 어쨌든 김유정 씨에게 가서 본인의 음성으로 시스템의 재설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래야 계속 나의 주도하에 수리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이 씨, 무슨 일이시죠? 유정 씨, 우리 사이에 1억이야? 우리 사이라니? 누가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체 뭘 어쨌다는 거죠? 김도연이한테서 들었어. 유정 씨가 관리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말이지.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승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지.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일부러 감추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쩐지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리고 뉴욕에 가려던 건 승진식 말고도 신서울 사태에 대한 청문회 참가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승진을 했다고는 해도 저는 여전히 제이 씨와 검은양 팀의 관리 요원이에요. 예전처럼 대해주셨으면 해요. 그러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할 말은 해야겠지. 승진 축하해, 유정 씨. 언제 둘이서 축하주라도 마시러 가자고. 예. 고마워요, 제이 씨. 술은 이번 일이 끝나면 마시러 가죠. 많이는 안 마실 테니 걱정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승진한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테러리스트의 제압과 램스키퍼의 수리. 우리에게는 이게 최우선의 목표죠. 한 가지를 빠뜨렸군, 유정 씨. 최서희 씨. 그녀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란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말이야. 제이 씨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데이트 상대로서는 좀 부담되기는 해. 하지만 클로저로서는 믿을 수 있는 클로저라고 봐. 그녀가 짓고 있는 눈빛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의를 관찰하려고 하는 눈빛이었어. 전쟁 때 나는 몇 번이고 그런 눈을 봤어. 내 전우들한테서 말이지. 난 그런 눈빛을 한 자가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어. 아니,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군. 어쨌든 나는 좀 더 그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말이야. 하지만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그분은 최서희 요원이 스파이라고 거의 단정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직 유정 씨의 생각을 듣지 못했군. 유정 씨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죄송해요. 아직은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전 누구든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눈빛이야. 지금 유정 씨가 짓고 있는 눈빛도 내 옛날 전화도가 비슷한 눈빛이군. 그렇다면 영광이네요, 제이 씨. 어쨌든 최서희 요원은 현재 2차원 분진에 오염된 상태라 당분간은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최서희 요원에 관한 건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부터 램스키퍼에 들어가서 시스템 재설치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예이! 탑승동 쪽의 적들은 이제 거의 소탕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활주로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테러리스트 놈들이 또 칼바크의 가방으로 공생수를 불러들였더라고요. 이너포탈로 안드로이드들을 데려왔을 때 칼바크의 가방도 이쪽으로 몇 개 가져왔었던 모양이에요. 아휴, 장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충격파의 영향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져서. 마침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생수와 관련해서 당신께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잠시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현재 공항 활주로 방면을 공생수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공생수들은 특수한 초음파를 이용해 피하 식별을 하죠. 지난번에는 음파 교란 디스크를 공항 전역에 방송해서 그들 간의 연결을 끊었어요. 음파 교란 디스크 덕분에 공생수들은 같은 편인 테러리스트까지 적으로 인식하게 돼서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것 같네요. 디스크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된 것이 확인됐거든요. 뭐? 디스크가 파괴됐다고? 테러리스트 놈들의 짓인가? 아니요. 특경대가 엄중히 감시하고 있던 디스크를 파괴한 걸 보면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또 스파이설이 불거졌군. 도대체 어떤 녀석이지? 차차 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공생수의 제압이 우선이에요. 음파 교란 디스크가 파괴된 이상 다른 방법으로 차원종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작전을 하나 세워봤어요. 간단히 작전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음파 교란 디스크는 공생수가 발사하는 초음파와 비슷한 파장의 초음파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공생수의 피하 식별 능력을 떨어뜨렸죠. 그에 반해 이번에 제가 입안한 작전은 어쨌든 엄청나게 시끄러운 초음파를 공항 전역에 퍼뜨려서 공생수의 초음파 인식 능력을 떨어뜨리자는 내용의 작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큰 소리로 다른 작은 소리들을 묻어버리자는 거죠. 좀 난폭하긴 해도 효과는 확실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다행히도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장치가 있죠. 바로 안드로이드들의 인공성대예요. 인공성대 여러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초음파를 터뜨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유정 요원도 인공성대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되도록 많은 양을 모아와 줬으면 해요. 자, 그럼 즉시 공항 외부에 출동해서 안드로이드들의 인공성대를 입수해주세요. 헤이, 오랜만이네요. 인공성대를 가져오신 거죠. 이리 주세요. 제가 직접 그 크레이지 닥터 정도현 씨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정도현 씨가 그랬어요. 인공성대들을 개조해서 좀 더 파워풀한 초음파를 발생시키게끔 만든 뒤 제 핵사부사의 바퀴에 설치하겠다고요. 그렇게 개조된 핵사부사로 활주로를 주행하면 울트라한 초음파가 공항 전역에 퍼질 거래요. 내 말을 그 크레이지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 싫지만 비상 상황이니 I understand. 어서 오게. 자네가 수고하는 사이에 정도연 요원이 인공성대 분석을 끝마쳤어.
인공성대를 개조해서 만든 초음파 발생장치도 이미 서늘한 요원의 오토바이에 설치됐네. 곧 본격적으로 공생수 박멸 작전이 시작될 거야. 서늘한 요원의 주행과 함께 말이지. 그러니 같이 결과를 지켜보세나. 방금 전에 특경대 정찰병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네. 기쁜 소식이야. 서늘한 요원의 주행 결과 공생수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군. 서늘한 요원의 오토바이가 발생시킨 강력한 초음파가 놈들의 피하식별 능력을 떨어뜨린 결과야. 이제 공생수는 같은 편인 테러리스트까지도 공격하게 됐어. 이걸로 한시름 덜었군. 적의 대장한테 한 방 먹여주셨군요. 고마워요, 제이데인. 씨씨. 놈들에게 한 방 먹여주신 보답으로 저도 제이데인에게 맛있는 걸 먹여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시는 요원님을 위해 내가 특제 만두를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이거 굉장한데. 정말 맛있어. 이거 술 생각이 나는군. 화끈한 빼갈도 마련되어 있어요. 한 잔 드릴까요, 제이데인? 솔직히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은 작전 중이라서 말이지. 몸에도 안 좋을 테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지. 그보다도 부러운걸? 너랑 결혼하게 될 남자 말이야. 매일같이 이런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으니. 그럼 제이데인, 저와 결혼하실래요?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난리셔서 말이에요. 제이데인처럼 용감하고 강한 남자라면 저도 싫지 않아요. 매일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하지만 사양하지. 그리고 그런 말은 나중에 진짜 좋아하게 된 남자를 위해 아껴두라고. 반쯤은 진심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다 드셨으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실은 최서희 씨가 나한테 도시락 10인분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분들에게 드릴 만두를 계속 쪄야 해요. 그러니 당신이 저 대신에 그분께 만두를 좀 배달해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선배님? 중국집에서 왔어.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지. 설마 내가 중국집 배달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군. 죄송합니다, 선배님. 결코 선배님께 그런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임무의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서 미리 체력을 보충해두려고 했을 뿐입니다. 드디어 그 임무라는 게 끝나가는 모양이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선배님께 제 임무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찰국은 유사시에 클로저가 돌발 행동이나 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김기태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켰죠. 원래대로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출동해서 김기태 의원을 문책하거나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의 담당은 저였으니까요. 그래, 왜 감찰국이 나서지 않는가 했더니 뭔가 사정이 있었나 보군. 무슨 사정 때문에 출동을 못했던 거지? 신서울 사태의 버금가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서울 사태가 진행되던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소속의 VIP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그 테러리스트들은 일반 병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찰국이 출동해야만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라면 설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을 습격하고 있는 베리타 여단이었습니다. 간신히 주요 인사의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여러분 검은양 팀이 신서울 사태를 종결지은 다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당시 김기태 요원의 횡포를 막지 못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할 것 없어. 그때도 너는 네 임무에 충실했던 거잖아. 내가 내 임무에 충실했던 것처럼 말이지. 근데 그때의 일이랑 지금의 일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적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임무가 완수되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진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선배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둘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로 한 약속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임무가 끝나고 나면 꼭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는 임무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락을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고 함께 싸우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무 수고하십시오. 저도 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아저씨, 방금 전에 저 스튜어디스 클로저랑 얘기하신 거죠? 어쩐지 분위기가 묘하던데.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두 분? 그럼 안 돼요. 유정 씨는 어쩌려고요? 여기서 유정 씨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지? 아무튼 서희 씨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저 선후배 관계일 뿐이지. 정말인가요, 그거? 어째 거짓말인 것 같은데. 우란이가 열심히 달려준 덕분에 공생수들이 맥을 못 추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 공생수 몇 마리랑 테러리스트 몇 놈들이 활주로를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애 많이 써줬네. 자네 덕분에 테러리스트의 진압이 눈앞에 다가왔어. 이제 저들의 남은 전력으로는 램스키퍼의 탈취는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아마도 저들은 이제 이곳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겠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닌 법이지. 맞네. 놈들을 이대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다행히도 곧 램스키퍼의 수리가 끝날 것 같으니 램스키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자네와 특경대 대원들이 지상을 포위하면 놈들은 도가내든 쥐야. 완전 제압이 가능해지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램스키퍼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재설치가 필요해. 또 재설치를 위해서는 나와 유정씨가 번갈아가며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에 각자의 음성으로 설치 명령을 내려야지. 방금 전에 유정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설치 명령을 내리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군. 이번에는 내 차례야. 잠시 실례를 해야 할 것 같군. 조심하라고, 형. 기세가 꺾였다고는 해도 아직 테러리스트들은 남아있으니까. 알고 있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말이야. 자네 혹시 유정씨에게 마음이 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나는 그다지 그렇지 않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군. 자네랑 여자를 두고 싸우고 싶진 않았으니까. 자, 그럼 난 이만 램스키퍼에 다녀오겠네. 곧 유정씨가 돌아올 테니 가서 인사라도 해보게나. 제이씨, 다녀왔어요. 컴퓨터에 재설치 명령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램스키퍼를 부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무사히 재설치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말이죠. 램스키퍼가 발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리타 여단은 도가내든 쥐가 되겠죠. 손쉽게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됐군. 슬슬 사람이랑 싸우는 건 질렸어. 솔직히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지친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요. 저도 정말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대로 램스키퍼가 무사히 발진해서 모든 게 원만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응?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유정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우리 특경대가 활주로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제 언제든 램스키퍼를 띄울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씨가 컴퓨터에 설치 명령을 내리시는 대로 말이죠. 자, 이제 제압 작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저기에 짱 박혀있는 테러리스트 놈들을 끌어내서 붙잡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어라? 아, 정찰병 놈한테서 무전이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아, 왜? 무슨 일이야? 뭐 재밌는 거라도 찾았어? 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큰일이에요. 램스키퍼에서 설치 명령을 내리시던 데이비드 씨가 최서희 씨한테 쫓겨서 활주로로 도망치셨대요. 지금도 데이비드 씨는 최서희 씨한테 쫓기고 계시다고 해요. 게다가 적들도 그 장면을 봤는지 건물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몰려 나왔다고 하고요. 데이비드 형을 서희 씨가 말인가? 서희 씨, 대체 뭘 어쩔 작정인 거지? 어찌됐든 일단 내가 나가보겠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공항 외부로 나가시면 돼요. 얼른 가서 데이비드 씨를 구하세요, 아저씨. 아, 자네로군. 마침 잘 왔네. 최서희 요원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네. 어서 최서희 요원을 막아주게. 제가 언제 지부장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부장님? 저는 다만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최서희 씨? 데이비드 형을 체포하겠다니. 제가 조사해본 결과 대위상 안드로이드, 신형 이너 포탈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주도했던 건 데이비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완성된 안드로이드와 이너 포탈에 관한 기술을 빼돌려 테러리스트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당신이 지난 신서울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고 모든 죄를 전임 지부장에게 떠넘겼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해뒀습니다. 이제 당신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죠, 데이비드 지부장님. 미안하지만 응해줄 수 없겠군. 대체 무슨 증거를 확보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지는 모르겠네만 틀림없이 날조된 증거일 거야. 나는 결백하네. 그리고 만일 그 증거가 날조된 게 아니라 해도 어쨌든 자네에겐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네. 일개 요원 주제에 신서울 지부의 최고 간부인 나를 체포할 수는 없단 말일세. 죄송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유니온 총본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본부는 당신을 즉각 체포하라는 명령을 제게 내렸습니다. 총본부의 명령은 신서울 지부 지부장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만일 계속 불응한다면 무력을 동원해서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본부의 늙은이들이 나를 체포하라고 했단 말이지. 역시 그 늙은이들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모양이군. 앞에서는 지부장 자리를 내주면서 나를 방심시키고는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미안하지만 내 대답에 변함은 없네, 최서희 요원. 나는 체포 명령에 응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을 통원해서 말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그 전에 이걸 한번 버텨보게나. 이럴 수가... 이건 위상력이야. 휴, 역시 아직은 힘을 조절하기가 어렵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형, 그 힘은 위상력이야. 어떻게 형이 위상력을 쓸 수 있는 거지? 글쎄, 어떻게 된 걸까?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보게나. 친절하게 설명해줄 시간은 없겠어. 내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졌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네들과 함께해서 꽤 즐거웠어. 그럼 나는 이만 실례하지. 제길, 기다려, 형! 기다리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형이 정말 우릴 배신했다는 건가? 유정씨, 그쪽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테지? 데이비드 형이 위상력을 사용해서 서희 씨를 공격하는 장면, 유정씨도 봤겠지? 봤어요. 봤다고요. 대체 어째서... 게다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베리타 여단과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자세히 설명해줘. 저한테 직접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최서희 요원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제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이 씨를 위해 영상을 남겨줬고요.
지금 그 영상을 재생시켜 드릴게요. 선배님, 그리고 김유정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의 내통 혐의와 유니온에 대한 반역 혐의로 데이비드 지부장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행해오던 임무는 바로 데이비드와 테러 조직이 한패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서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테러 조직이 정부의 주요 인사를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정부 인사의 고출을 위해 출동하게 됐고 그 결과 김기태의 전횡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 한편 이 일의 흑막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오랜 조사 결과 저는 데이비드 지부장이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신서울 사태로 인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테러리스트들을 사주해서 정부 요인을 납치시킴으로써 감찰국이 신서울 사태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신서울 사태를 뒤에서 조작한 것도 전 지부장이 아니라 데이비드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는 배후에서 신서울 사태가 발생하게끔 사람들을 조종하고 모든 책임을 전 지부장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 지부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데에도 데이비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데이비드 형이 그랬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제게는 심증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저는 베리타 여단이 공항을 습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이비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이번 공항 습격의 배후에도 데이비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테러리스트와 데이비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공항에 잠입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임무를 숨겨왔던 건 제 임무의 내용이 데이비드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검은 양 팀에게는 제 임무 내용을 밝히고 협조를 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게 이 임무를 하달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 일을 검은 양 팀에게 함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테러 진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테러 진압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던 것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저는 마침내 데이비드 지부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찰국의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신서울 사태와 이번 공항 습격에 대한 계획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또 데이비드가 램스키퍼의 시스템에 손을 대서 보호막 생성이 안 되게끔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마침내 그가 베리타 여단의 대장인 이리나와 은밀하게 나눈 통신 내용까지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근거로 데이비드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실패하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제 임무를 대신 수행해줘야 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김유정 부국장님,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데이비드를 체포해 주십시오.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동료이자 상관이었던 그를 체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임무를 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나와 유정 씨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내게는 무리야. 최서희 의원이 보내온 증거 파일들을 확인해 볼게요.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파일들을 확인하면 다시 호출을 해드릴게요. 부탁이에요. 잠시만 절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데이비드 씨가
테러리스트들과 한편이었나요? 아직 모르는 일이야. 아직 증거들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데이비드 씨는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쳐주신 영웅이라고요. 그런 그분이 테러리스트들과 한패였다니. 그럴 리가 없죠. 없고 말고요. 그래, 형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때 서희 씨를 공격할 때 형은 내가 알던 그 형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 어쩌면 형은 내가 알던 형이 아니게 된 걸지도 몰라.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겠군. 그만하세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분을 믿는다고요. 틀림없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예요. 어쨌든 형은 위상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어. 게다가 서희 씨를 공격하기까지 했지. 이건 형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군.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형을 찾아봐야겠어. 그래요.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히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비드 씨를 찾아보세요. 김도윤 씨한테 가보세요. 그분이 가진 장비라면 데이비드 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기요, 소식 들었어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진짜로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죠? 그분은 제 밀수 혐의를 벗겨주고 램스키퍼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봐,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 때리지는 마세요. 나야말로 사과하지. 잠시 흥분했어.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미숙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 연락해 출동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걔는 그때 비번이었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출동 허가를 내려주는 대신 신서울에서 이탈해서 다른 도시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그분이 수상하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신서울 사태를 키우기 위해 다른 클로저들의 출동을 막은 걸지도. 그리고 그 신서울 사태의 책임은 전부 전 지부장에 파버리시게 됐어요. 그 결과 데이비드 씨는 지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어쩌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반대 파벌을 제거할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기껏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작해서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베리타 여단에게 공항 습격을 사주한 걸까요? 자칫하면 공항 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대체 형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군요. 역시 그분을 찾아내서 직접 사정을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데이비드 씨가 위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위상력 감지 레이더로 그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곧장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비드 씨의 현재 좌표를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 좌표를 곧바로 송은이 경정님께 전달하죠. 바로 좌표를 전달해 드릴 테니 송은이 경정님과 함께 데이비드 씨를 데려올 작전을 세워보세요. 그리고요. 당신 지금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 보여요. 힘내라고요. 나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김도윤 씨의 레이더가 데이비드 씨로 추정되는 위상 능력자의 반응을 포착했대요. 지금 막 좌표를 전달받은 참이에요. 이제 아저씨가 가셔서 그분을 모셔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물론 데이비드 씨에 관해서 말이에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데이비드 씨에 관한 거 말이에요. 그분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였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말이죠. 아직 형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일러.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데이비드 씨는 자기가 위상 능력자라는 걸 숨겨왔어요. 그리고 클로저인 최서희 씨를 공격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서 행방을 감춰버리셨고 말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렇게 믿고 싶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데이비드 씨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때가 되면 아저씨는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군. 일단 처음은 아니니까. 저는 말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친구였던 녀석과 적이 돼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랬고 말이죠. 예전에 전우였던 이방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저도 이 상황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전 이방과 싸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반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말 안 해도 하고 계실 테지만. 일단은 형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네, 물론 그게 우선이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데이비드 씨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공격을 해올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씨는 위상 능력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도 최서희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저씨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충고 고마워, 은희. 별 말씀을요. 아무튼 김도윤 씨가 보내온 좌표에 의하면 데이비드 씨는 현재 공항 폐쇄구역에 있다고 해요. 가서 그분을 찾아보세요. 어서 와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의 소재는 파악하셨나요? 아니, 무리였어. 놈들의 방어 태세가 생각보다 견고했거든. 그랬군요. 어쨌든 이걸로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데이비드 지부장은 자진해서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의도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겠죠. 역시 그분은 테러리스트와 결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군요. 데이비드 지부장은 평소 저희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죠. 특히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제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연구소에도 수시로 견학을 오셨고요. 저는 그게 단순히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일 그분이 테러리스트와 결탁한 거라면 처음부터 테러리스트의 전력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개발을 지원해 주셨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게 사실이라면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의 구축에도 관여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설마 이런 식으로 그분을 의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과 확보된 증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데이비드 씨가 테러 조직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많은 의문이 해결돼요. 테러리스트들이 칼바크의 가방이나 이너포탈 같은 유니온이 엄중히 관리하고 있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나 우리의 작전을 한 발 앞서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네요. 하지만 데이비드 형은 과거 대테러 부대를 이끌었던 몸이야. 테러리스트들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지. 실제로 놈들의 대장인 이리나는 데이비드 형을 학살자라고 불러댔지. 그런데 그런 둘이 손을 잡았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를 방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로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와 사는 이야기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말로는 데이비드 지부장을 학살자라고 불렀지만 그런 주제에 데이비드 지부장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납치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니온 신서울 지부의 지부장을 암살하거나 납치했더라면 훨씬 쉽게 상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데이비드 지부장이 의심스러워지는군요. 또 같은 맥락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진짜 목적도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 목적이라고? 테러리스트들은 지금까지 램스키퍼의 탈취가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지부장이 그들과 한패였다면 굳이 이런 거창한 일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램스키퍼의 관리 권한을 가진 건 데이비드 지부장이었으니까요. 그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사유화할 수 있었겠죠. 그렇군. 맞는 말이야.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 결국 테러리스트들이 램스키퍼를 노린 건 단순한 양동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대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테러리스트들과 데이비드 지부장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와 김유정 요원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어요. 제이 씨, 유정 씨, 괜찮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최서희 요원이 보내온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봤는데 자료의 내용은 거의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는 지난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고 모든 책임을 전임 지부장한테 떠넘긴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입막음을 위해 전임 지부장을 살해하기까지 하다니. 도대체 왜 그분이 이런 짓을 하신 거죠? 혼란스러운 모양이군, 유정 씨. 무전기가 제멋대로 무전 제킹이에요. 게다가 이 목소리는 형, 데이비드 형. 자네도 같이 있었나? 뭐, 상관없어. 데이비드 지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정말 지부장님이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번 공항 습격도 지부장님이 베리타 여단을 사주해서 벌인 일인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우릴 배신하신 건가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유정 씨. 설마 유정 씨가 날 배신하고 속일 줄이야. 유니온의 늙은이들. 역시 간교한 자들이야. 앞에서는 램스키퍼를 내주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유정 씨를 이용하다니. 유니온의 늙은이들이라고? 그들이 유정 씨를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지? 유정 씨가 뉴욕으로 가게 된 건 청문회나 승진식 따위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네. 뉴욕의 총본부로 어떤 물건을 이송하는 게 유정 씨의 진짜 임무였지. 내게는 비밀로 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진 모양이더군. 하지만 그 물건은 내 계획에 꼭 필요해. 그러니 유정 씨,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대답해줘. 운반을 위해 공항에 가져온 그 물건을, 화이트팽의 블랙박스를 어디에 숨긴 거지? 화이트팽? 지금 화이트팽이라고 했어? 그건 설마... 그래, 자네가 속해 있던 울프팩 팀을 태웠던 차원전쟁 때의 공중전함이지. 램스키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배야. 배는 전쟁 중에 침몰되었지만 블랙박스는 회수되어서 램스키퍼에 이식되었지. 한마디로 램스키퍼는 화이트팽의 영혼을 이어받은 셈이야.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지. 시험 비행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됐어. 유정 씨가 몰래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공항으로 가져갔다는 걸 말이야. 그 블랙박스가 없어도 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런 상태의 램스키퍼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오히려 내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그 블랙박스였는데 말이야. 뉴욕의 늙은이들,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모양이군. 뒤늦게 여단을 동원해서 유정 씨의 발목을 붙잡고 공항을 계속 뒤져봤지만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더군. 그러는 사이에 최서희 요원이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고 말이야. 정말이지 그 여자 때문에 상황이 난처해졌어. 가능하면 조금 더 지부장 자리를 만끽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데이비드 지부장님, 자, 유정 씨. 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가르쳐줘. 당신이 공항 어딘가에 그걸 숨겨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나 램스키퍼에 관련된 데이터는 확보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야. 그러니 어서 블랙박스를 우리에게 넘기라고, 유정 씨. 만일 계속 넘기지 않을 작정이라면 우리도 최종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지, 형? 내가 알던 형은 이렇지 않았어. 네가 한가롭게 은둔하고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한 사람의 인간성 정도는 붕괴되고도 남을 정도의 일들이 말이야. 그렇다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문제가 있었다면 내게 말을 했어야 했어. 그러려고 했지. 하지만 다시 만난 너는 예전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더군. 완전히 변해버린 나와는 다르게 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됐어. 무의미한 말다툼은 이쯤 하자고.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봐.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하겠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게, 유정씨. 이걸로 분명해졌네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정말 우리를 배신하신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누님과 형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해줘, 유정씨. 정말로 유정씨가 파이트팽의 블랙박스를 뉴욕에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뉴욕 총본부에서 극비리에 내려온 명령이었어요. 램스키퍼에 있는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총본부까지 운반해오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죠. 다른 요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요원에는 제이 씨나 지부장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니언의 상층부가 그 블랙박스를 원했다는 건가? 게다가 형까지 그 블랙박스를 얻으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니. 그게 대체 뭐길래?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니, 솔직히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믿었는데, 믿고 싶었는데. 유정씨. 유정씨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지고 말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되어버린 것 같은걸요. 유정씨.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대책을 세워야. 미안해요, 제이 씨.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혼자 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이 요원. 실은 김유종 요원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해 주려다가 당신과 김유종 요원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정말로 유감이네요. 유감. 그래. 유감스럽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군. 난 괜찮아. 어차피 배신당하는 게 처음도 아니니까. 하지만 유정씨는 무너져버린 것 같더군. 무리도 아니겠지만. 걱정 마요, 제이 요원. 김유종 요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냉정한 분이세요. 이제 알 것 같군요. 김유종 요원이 내게 왜 이걸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지를요. 당신이 이걸 김유종 요원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뭐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물건인데. 지난 작전에서 당신이 모아온 인공성대를 개조한 물건이에요. 특정 인물의 음성을 성문까지 완벽히 모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인물이란 다름 아닌 데이비드 지부장이에요. 뭐? 형의 목소리라고? 어서 이걸 김유종 요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시는 김에 이 말도 전해주세요. 우리를 배신한 그 남자에게 꼭 한 방 먹여주라고. 왜 그러세요, 제이 씨? 저 아직 혼자 있고 싶은데요. 정도현 씨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릴 배신한 그 남자에게 한 방 먹여달라는 말도 같이 전해달라는 걸 보면 이게 형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무기인 건가? 이건 드디어 완성됐군요. 뭐가 완성됐다는 거지, 유정씨? 이건 또 적들의 무선 제킹인가? 데이비드 지부장님. 타임 리미트야. 블랙박스의 위치를 말해. 그러지 않으면 공항 전역에 미리 준비해뒀던 신경가스를 살포하겠어. 가스라고요? 하지만 그랬다간 당신들도 중독될 텐데. 걱정 마. 나와 일이 나는 위상 능력자니까. 지금부터 살포할 가스는 무능력한 일반인에게만 통하는 가스거든. 가스로 귀찮은 인간들은 모두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검은 양 팀을 처리한 뒤에 여유롭게 블랙박스를 찾는 것이 효율적인 작전이지 않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당이었군요, 당신. 한때나마 당신을 믿었던 내가 정말 바보 같네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말해. 난 당신이 고통 속에서 죽는 건 원하지 않아. 좋아요. 가르쳐드리죠. 이봐, 유정씨.
현명하군, 유정씨. 자, 어서 말하라고. 화이트팽의 블랙박스는 지금 어디에 있지? 블랙박스는 지금 신서울의 어느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애초에 나는 그걸 공항에 가져오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당신이 그걸 뉴욕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곳 공항까지 가져왔다는 건 알고 있어. 그게 유니온의 늙은이들이 당신에게 내린 명령이었잖아. 물론 그랬죠. 저는 다만 명령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공항에 가져온 건 미리 준비했던 가짜 블랙박스였어요. 그리고 그 가짜 블랙박스를 공항에 가져온 뒤 틈을 봐서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보 같군. 그럴 리가 없어. 당신한테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유니온 총본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당신한테는 없어. 아니요, 있어요. 당신의 정체를 알아낸다는, 진실이 뭔지 알아낸다는 이유가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너무 얕봤어요. 나는 신서울 사태 이후로 그 사태를 일으킨 흑막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어떤 각도에서 봐도 가장 의심스러운 게 당신이라는 사실을요. 그 와중에 총본부에서 당신에게는 비밀로 하고 블랙박스를 운반해오라는 명령이 내려왔죠. 거기서 눈치를 챘어요. 유니온 총본부와 당신이 블랙박스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도박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만일 당신이 정말 배신자이고 블랙박스를 노리는 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가 뉴욕으로 이송되는 걸 막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던 감찰국의 최서희 요원과 미리 접촉을 해뒀어요. 저는 그녀에게 부탁을, 아니 임무를 하달했죠. 데이비드 지부장이 정말 배신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해달라는 임무를요. 최서희 요원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가 내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건가, 유정씨? 그 반대였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령 위반으로 총본부한테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내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검은 양 팀의 아이들까지도요. 데이비드 지부장님, 아니, 데이비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적이에요. 유니온은 총력을 기울여서 당신을 체포하겠어요. 당신이 내 생각보다 영리하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그런 말로 나를 협박해봤자 무의미해. 협박은 무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나를 화나게 한 대가로 지금 즉시 가스를 살포시키겠어.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는 램스키퍼가 있으니까요. 램스키퍼에 사람들을 태우면 가스에 중독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내 목소리로 시스템 재설치를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램스키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지금 막 당신의 음성을 완벽히 모방할 수 있는 인공성대가 완성됐어요. 제가 미리 발주해둔 물건이죠. 이걸 이용해 시스템 재설치를 명령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램스키퍼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죠. 자, 이젠 우리가 당신들을 협박할 차례예요. 지금 즉시 투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램스키퍼의 주포로 당신들이 위치해 있는 폐쇄구역을 증발시켜버리겠어요. 처음부터 놀아나고 있었단 건가? 유정씨, 나한테 있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알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을 붙잡아서 고문하는 거였어. 내가 그러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이젠 나도 방심하지 않겠어, 유정씨. 이번엔 물러가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럼 이만 실례하지. 또 보자고, 유정씨. 유정씨, 괜찮은 거야? 정신 차려! 죄송해요. 다리에 힘이 풀렸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해본 건요. 설마 그 상대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부터 형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였군.
내게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건 내가 형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그랬던 거였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이 씨. 증거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뿐이니까요. 신서울 사태가 종료된 뒤 저는 독자적으로 신서울 사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데이비드 리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서희 요원을 알게 됐고요. 최서희 요원은 신서울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죠. 우리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고 데이비드가 흑막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때 마침 총본부에서 블랙박스를 운반해오라는 지시를 하달해왔죠. 데이비드 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지시와 함께 말이에요. 저와 최서희 요원은 눈치챘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총본부의 간부들이 블랙박스를 원하고 있고 데이비드 역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데이비드에게 정보를 흘린 거죠. 그가 정말 흑막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를 확보하려 들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됐죠. 데이비드가 블랙박스를 수중에 넣기 위해 무력 행사를 감행했으니까요. 솔직히 테러리스트들을 동원해 공항을 점거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데이비드가 위상 능력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알았더라면 최서희 요원 혼자서 그를 체포하게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난 유정 씨가 냉정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냉정을 잃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내 쪽이었나 보군. 아니요. 한때는 정말로 무너질 뻔했어요. 의심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까마득해지더군요. 제이 씨가 안 계셨더라면 정말 무너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다시 일어설게요, 제이 씨. 그러니까 제이 씨도 일어서서 싸워주세요. 저와 함께요. 이 길로 증거 자료들을 유니온 총본부에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비드는 실각되겠죠. 일단 그에게 항복을 권고하긴 했지만 순순히 따를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마도 그는 이곳에서 도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도주하기 전에 제이 씨가 그를 체포해 주셨으면 해요. 제이 요원, 지금 즉시 출동해서 이적 행위와 반역 행위를 일삼은 데이비드 리를 체포하도록 하세요. 힘든 임무라는 건 알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예요. 수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애들이 우릴 보고 있어. 이 이상 한심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 알았어. 일어서지. 일어서서 싸우겠어. 유정 씨, 당신과 함께 말이야. 결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함께 데이비드를 체포해요. 아, 어서 오세요. 지금 백방으로 데이비드의 행방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적들의 방어가 두터워서 아직은 별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체포할 거예요. 배신자에게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게 전장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데이비드는 예전에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부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비드를 왜 테러리스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걸까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던 참이었어. 형은 대체 무슨 수로 놈들을 구워 삶은 거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반 녀석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 그 녀석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나가요. 나가서 바보 이반한테 왜 데이비드를 감싸고 도는지 물어본 다음 체포해버리겠어요. 마침 그 녀석이 지금 자기 부대를 이끌고 폐쇄구역 외부에 나온 것 같아요. 앞장을 서주세요. 이번에야말로 그 바보 같은 녀석을 붙잡아버리겠어요. 왔는가, 하얀 악마. 야, 이반!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데이비드를 학살자라고 부르면서 미워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데이비드의 명령에 따르는 건데? 예전에 우리한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학살자 데이비드를 신뢰하지 않는데.
다른 많은 동지들도 나와 같은 의견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리나 대장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리나 대장님에게 복종한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곧 우리는 그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항 요소에 폭탄을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공항 전역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탄이다. 뭐라고? 그런 폭탄이 터졌다간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 전원이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이리나 대장님이나 데이비드는 폭발 전후의 혼란을 틈타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님이 살아계신 한 여단은 존속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이 희생을 받아들일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 그런 얘기를 구태여 우리한테 하는 걸 보면 너도 속으로는 이 상황을 납득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 이 이상의 문답은 무의미하다. 하얀 악마. 와라. 죽음을 각오한 자의 마지막 싸움을 보여주겠다. 역시 하얀 악마구나. 그리고 훌륭하다, 클로저. 기폭을 위한 리모컨은 지금 이리나 대장님의 손에 있다. 부탁이다. 그분을 막아다오. 그래서 동지들을 구해다오. 분대장 2반의 체포에 성공하셨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죠? 적들은 공항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둔 것 같아요. 공항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폭탄으로 추정돼요. 데이비드는 그 폭탄을 기폭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거기에 휩쓸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가 도망칠 틈을 만들려고 그런 짓을 벌이려 하다니 이렇게까지 잔혹한 사람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걸로 확실해졌군. 데이비드 형은 죽었어. 지금 저 녀석은 나의 적일 뿐이야. 더는 망설이지 않겠어. 데이비드를 쓰러뜨리도록 하지. 그게 내가 알던 데이비드 형을 추모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싸울 결심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제이 씨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어요. 그럼 곧바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죠. 만일 데이비드가 폭탄을 기폭시키게 되면 공항 일대에 대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램스키퍼로 피신할 수 있겠지만 테러리스트들은 폭발에 휩쓸리고 말 거예요. 아무리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그들이 그런 식으로 최후를 맞게 놔둬서는 안 돼요. 이제 곧 마지막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집중해서 마지막 작전의 브리핑을 들어주세요. 데이비드는 지금 공항 일대를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기폭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폭탄은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수신하면 그 즉시 폭발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일단은 제가 정도현 씨에게 부탁해서 지속적으로 방해 전파를 발생시킬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간 벌기에 불과해요. 방해 전파로 커버할 수 있는 주파수의 광역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방해 전파만 믿고 계속 저들을 방치하면 언젠가 방해 전파의 영향권 밖에 있는 주파수를 찾아내서 폭탄을 일제히 폭발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테러리스트들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제이 씨가 가셔서 이리나를 물리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파괴하거나 탈취해 와주셔야 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은 이미 겪어봤어.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군. 부탁해, 유정씨. 유정씨는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까지나 제이 씨의 편이니까. 자, 마지막 임무예요. 가셔서 이리나를 처치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파괴하거나 탈취해 와주세요.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클로저. 이봐, 활잡이 아가씨. 정말로 폭탄을 폭발시킬 건가? 그랬다간 아가씨의 부하들도 폭발에 휩쓸릴 거야. 그러고도 네가 그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나? 알고 있다.
그들도 모두 각오하고 있는 바이지. 부하들도 나도 이미 오래전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를 했다. 이것은 대의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데이비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하들을 모두 희생시키겠다는 거잖아. 그거 참 웃기는 대의로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데이비드는 우리의 대의 그 자체야. 그런 그를 너희의 손에 붙잡히게 놔둘 수는 없어. 그리고 비록 블랙박스와 램스키퍼는 손에 넣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모두 손에 넣었다. 내 부하들의 항쟁은 끝난 거야. 이제 내가 이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그들은 항쟁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겠지. 사람을 상대로는 늘 힘을 조절해 왔지.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다. 너는 내가 전력을 다해서 때려눕혀 주겠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군. 그래, 그게 차원전쟁 시절의 너인가? 이제야 겨우 전쟁을 할 마음이 생긴 모양이군. 좋아, 이리나 페트로브나가 너를 상대해주겠다.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항쟁이다! 과연 역전의 용사로군. 그렇게 떨어진 위상력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하지만 식견은 아직 그때의 식견으로 돌아오지 못했나 보군. 내가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걸 보면 말이야. 뭐? 네가 미끼였다고? 내가 너희와 특경대의 주의를 끄는 사이에 데이비드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 지역을 이탈했다. 그가 내게 내린 지시는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이 이곳을 무사히 이탈하기 위해 너희의 주의를 끌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그가 미리 램스키퍼의 엔진에 설치해놓은 폭탄을 터뜨리라는 것이었다. 뭐? 데이비드가 램스키퍼의 엔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건가? 그렇다. 너희는 공항에 설치된 폭탄에만 신경을 썼겠지만 그건 양동이었어. 이 리모컨은 공항이 아니라 램스키퍼에 설치된 폭탄을 기폭시키기 위한 것이다. 램스키퍼의 위상 변환 엔진이 폭발하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플라즈마가 일시에 터져나오겠지. 램스키퍼는 물론이고 공항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비드는 도주와 동시에 칼바크의 가방을 작동시켰다. 폭탄으로 이 일대를 증발시킨 뒤 공생수로 남은 인간들을 말살하겠다는 계획이지. 제정신인가? 그만둬! 그만두란 말이다! 아니, 나는 이 리모컨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데이비드의 의지니까. 폭탄을 폭발시켜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도, 너희의 동료들도, 그리고 내 부하들까지도. 무슨 바람이 분 거지? 스스로 리모컨을 파괴하다니. 데이비드는 우리의 대의 그 자체인 인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은 아니야. 나는 그의 인형이 아니란 말이다. 나와 데이비드의 항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알았을 테지만 데이비드는 위험한 남자다. 이 이상 그를 상대하는 건 그만두도록 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충고다. 그럼 부하들을 부탁한다. 늑대. 수고 많으셨어요.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이 씨 덕분에 폭발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폭탄 쪽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데이비드와 이리나가 포위망을 뚫고 도주해버렸어요. 게다가 대량의 공생수를 다시 소환시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램스키퍼의 수리가 완료되었으니까요. 램스키퍼의 유도 레이저를 이용하면 공생수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램스키퍼가 아직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도, 램스키퍼의 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제이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도 말이죠. 아니, 난 결국 마지막까지 데이비드 형을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형의
데이비드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유정 씨와 서희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이게 다 꿈인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데이비드는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는 그를 체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와 협력 관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대장 이리나도 말이죠. 결국 그녀도 포위망을 뚫고 도주했어요. 그 활잡이 아가씨, 마지막에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어. 부하들을 부탁한다면서 말이지. 그걸 보면 아무래도 그녀는 데이비드의 방식에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군.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틀림없이 그 둘은 계속해서 유니온을 공격할 거예요. 일단은 급한 상황은 끝났으니까 잠시 쉬고 계세요. 데이비드의 행방이 확인되는 대로 다음 임무를 하달해 드릴게요. 저도 조금 쉬고 싶네요. 그래. 쉬어둘 수 있을 때 쉬자고. 아무래도 이제 한가하게 쉴 시간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말이야. 잘 가, 형. 그리고 각오하라고, 데이비드.